전에 일본 야쿠자가 주인공인 게임 용과 같이 제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야쿠자인 만큼 등에 용 문신이 있는데 같은 야쿠자인 그의 친구는 잉어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두목들은 악마, 호랑이, 신 등을 새기는데 왜 굳이 강해 보이지 않는 잉어를 그릴까 싶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잉어는 폭포를 뚫고 올라가는 물고기로 끝에 다다르면 비로소 용으로 승천한다 설명하고, 실제로 찾아보면 재물과 권력을 상징하며 몸에 있는 잉어들이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특정한 이야기를 담은 심볼들은 이레지미를 포함한 문신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민화 속에서도, 세계적으로는 여러 종교 속에서도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한 모양의 상징을 집어넣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요즘 추위에 자주 입는 옷, 니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순히 뜨개질로 만든 니트들이지만 이 니트들 역시 특정 패턴을 띠고 있고, 이 패턴은 생각보다 여러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들이 어떤 모습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단조로운 패턴 속에 소원을 담은 사람들, 니트 짜임입니다.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이 겨울철 땀복으로 현재 우리가 니트라고 부르고 있는 울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요. 땀복을 뜻하는 단어인 스웨터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으니 바로 넘어갈게요. 스웨터는 한 명의 운동선수로 시작되었지만, 스웨터의 기원이 된 니트는 운동선수처럼 많은 땀을 흘리는 직군이자 겨울철 날씨같이 추운 곳에서 일하는 직업, 바로 어부들의 옷으로 시작되죠. 뜨개질하며 만든 옷인 니트는 기원전 5000년 이상 고대 이집트에서 보일 정도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니트 유리들은 14세기경 북유럽에서 시작된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입었기에 피셔맨 스웨터라고도 불렸던 이 옷. 오늘 주로 알아볼 니트는 아일랜드 서쪽의 섬 아란 섬에서 만들어진 니트 아란 스웨터에 있는 스티치 이야기입니다. 아란 니트, 아이리시 스웨터라고 불리는 이 옷은 당시 옷의 소재로 양모를 사용했는데요. 양모는 유분기를 가지고 있어 습기를 잘 머금지 않고 공기 함유량도 높아 보온성이 뛰어난 이류였습니다. 습하고 추운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입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작업복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남성들은 니트를 입고 배를 탔는데요. 자신들이 살아가며 쌓아온 노하우들로 당시 바다의 상태를 측정했던 어부들은 변덕스러운 바다의 기상을 미처 예측하지 못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에 어부들은 항해를 나가기 전 안전과 풍요를 비는 부적을 만들기도 했고, 자신이 믿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여러 나라에서 각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니트 역시 비슷한 이유로 디자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성들은 고기를 잡거나 육지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배가 떠난 뒤 여성들은 집에서 니트를 짰다고 하는데요. 남편 혹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니트에 여러가지 패턴들을 넣기 시작했고, 이렇게 완성된 니트를 작업복으로 입었다고 해요. 니트를 반복적으로 짜던 지역의 사람들은 특정 패턴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패턴들의 의미와 이름이 부여되기 시작하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의미들이 많이 희석되어 단순 디자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또한 과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양입니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모양 중 하나라 아란 스웨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양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주로 꽈배기 니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모양을 케이블 스티치라고 부르며, 이 디자인이 줄을 이루는 니트를 케이블 니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양을 보고 꽈배기를 생각했지만, 케이블은 어부의 밧줄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위급한 순간 선원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밧줄은 바다에서 행운과 안전을 뜻하는 상징이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허니콤 스티치가 있는데요. 이름처럼 벌집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한국에서도 벌을 하면 노동을 떠올리듯 노고와 일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확을 해서 얻은 것들의 풍요로움을, 나아가 행운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됐다고 해요. 다음 모양입니다. 뭔지 감이 오시나요? 정식 명칭은 더 베스킷 스티치로 바구니 스티치 혹은 격자무늬 스티치라고 불리는데요. 이 문양은 어부가 사용하던 바구니를 상징합니다. 이 바구니들에 내가 잡은 물고기를 담겠다는 만선의 기원과 풍요로움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네모 모양의 스티치도 있는데요. 이 스티치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스티치 또는 트렐리 스티치라고 불립니다. 상호 연결되며 네모난 모양인 격자 스티치는 섬에 자주 보이는 돌과 돌로 만든 울타리를 뜻하는데요. 섬의 강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즉 보호의 의미와 동시에 단결, 조화의 뜻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나타내기도 하는 이 문장은 섬에 있는 작은 밭과 그물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성공과 부 같은 물질적인 풍요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일리시 모스 스티치, 아일랜드 해안에서 발견되는 해초의 일종인 카라진 모스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 해초는 건강한 수확을 위한 비료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 패턴은 성장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요. 블랙베리 스티치, 자연에서 자라는 수확물인 블랙베리는 자연의 풍부함,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변형되어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 스티치는 트리니티 스티치라고 불리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Tree of Life 스티치,
켈트 예술에서 자주 나오는 모양으로 신화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를 뜻하는데요.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켈트족의 땅이었고 자연스럽게 아란섬 역시 켈트족이 거주하며 당시 그들의 예술이 반영된 디자인이라 볼 수 있어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연결, 일족의 중요성 등 여러가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굵은 선이 교차하는 디자인 지그재그 스티치인데요. 두 선은 같이 살아가는 남녀를 뜻하며 결혼한 부부가 겪는 인생을 표현한다 해요. 이렇게 여러가지 디자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디자인 속 의미를 예상해서 맞추신 적 있나요? 혹은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싶으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인즈 에드거 키웨가 쓴 책 History of Knitting에 적힌 내용들이죠. 옥스퍼드에서 원사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아란 스타일의 스웨터 중 하나를 접하게 되었고 아란 스웨터의 매력에 빠져 여러 디자인을 찾아다니는데요. 자신이 발견한 스티치의 기원과 상징을 공부하고 그의 견해가 추가된 이 책의 내용이 인기를 끌어 이 내용이 마케팅적으로 퍼지게 되어 아란 스웨터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해요. 따라서 이 상징에 담긴 의미와 전설들은 실제 역사적 문서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었을까요? 어떻게 비슷한 문양과 양식이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를 섬의 특수한 환경으로 해석했는데요. 섬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 여성들 역시 집단을 이뤄서 생활을 했는데요. 뜨개질은 그들에게 오락이자 공동체 생활이었고 섬의 젊은 소녀들과 여성들이 뜨개질을 하며 자신이 익힌 지식과 기술을 공유했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기술을 배우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뜨개질 기술이 전수되었는데요. 그렇게 모인 여러 패턴과 기술들로 만든 옷들이 그 지역 스웨터의 특징이 된 걸로 추측하고 있죠. 따라서 아란 스웨터에 나타나는 이런 심볼들이 정확히 누가 언제부터 이런 시도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남겨진 자료들이 많지도 않고 이런 패턴 속 의미들이 단순 마케팅 수단이다 라고 해당 내용을 부정적이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사실을 알고도 이런 내용을 즐기고 있고 또한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예시로 아란 섬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어부가 애인이 생기게 되면 그의 연인은 전통적인 스티치를 배워 자신의 애인이 입을 작업복 스웨터를 만들었는데요. 그가 스웨터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고 훗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남자는 여성이 만들어준 스웨터를 입었다고 해요. 만약 이것도 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완벽하게 공식적인 내용을 가져오라 라고 한다면 여러 패턴이 들어간 이 아란 스웨터는 일반적으로 10만 개의 스티치가 포함되어 있고 손으로 완성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물론 단순히 오락으로 스웨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며 만드는 니트에 안전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마케팅적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꽤나 납득이 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의미를 넣었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담겼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아란 니트 이야기를 마케팅으로 소비했던 것처럼 패션씬에서는 여러 마케팅적인 역사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패션씬 이외에도 이런 현상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서 염증을 느끼고 이런 제품들의 소비를 꺼려하는 분들이 이해되고 저 또한 몇몇 브랜드를 꺼려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런 이야기들을 즐기며 문양의 이름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나아가 패션을 즐기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단순히 마케팅이라 치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관련된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저의 이야기가 단순한 마케팅적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니트를 고르다가 문득 생각나는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니트의 어떤 스티치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